내가 집에서 쫓겨난 그날, 아버지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냥 사라져.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17년 후 동생의 결혼식에서 그는 다시 나를 보며 웃었다. 여기 왜 왔어? 아직도 살아 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혼자 살았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공장에서 일하며 버텼다. 아버지의 말은 매일 밤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나를 버렸을까?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새 어머니와 동생이 생겼다. 나는 그 집안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나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냥 참았다. 참는 게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서울의 추운 겨울,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처럼 화려한 복수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냥 살아야 했다. 매일 출근하고 돈을 모으고 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동생의 소식을 가끔 SNS로 봤다. 그는 명문대에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아버지는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아무도 아니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갉아먹었다. 왜 나는 버림받았을까? 내 잘못인가? 아니,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건 10년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직장을 바꿨다.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그 다음엔 IT 회사로. 배우는 게 재미있었다. 코딩을 익히고 자격증을 땄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무기였다. 아버지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새 어머니의 페이스북, 동생의 인스타그램.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은퇴 후 골프를 치고 동생은 결혼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다. 매일 밤 노트에 적었다. 그들의 약점, 습관, 관계. 왜?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졌다.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들은 건 우연이었다. 옛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얘야, 내 동생 결혼한다며? 초대받았어. 나는 웃었다. 초대. 없다. 하지만 가야 했다. 왜? 증명하기 위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결혼식 날 나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 초대했어? 새 어머니가 속삭였다. 동생은 어색하게 웃었다. 형,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다. 저놈 때문에 오늘 분위기 망치지 마.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 이제 시작이야.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나를 불렀다.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17년이나 지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내 안에서 뭔가 깨뜨렸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했다. 그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폭발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 천천히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먼저 동생의 신부를 조기 시작했다. 그녀는 좋은 집안 출신, 변호사였다. 페이스북에서 그녀의 과거를 봤다. 대학 시절 어떤 스캔들이 있었다. 사소한 거,
하지만 확대할 수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회사에 메일을 보냈다.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나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 하지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너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축하할게. 내 심장은 빨리 뛰었다. 이게 옳은가? 동생은 나에게 잘못한 게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나를 잊었다. 그게 죄였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재정 상태를 알아봤다. 은퇴 후 투자를 했다. 잘못된 투자.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해 익명으로 금융회사에 제보했다. 이 사람 사기 의심 조사 시작됐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나는 미러를 보며 물었다. 너 아직 인간이야? 대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참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 그들이 참을 차례. FLE.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너 이 새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무슨 소리세요? 그는 소리를 질렀다. 내 투자건. 누가 제보했는지 알아. 나는 웃었다. 전화를 끊고. 그 소리가 내 안을 채웠다. 만족감. 아니, 공허함.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7년의 고통이 이제야 풀리는 기분이었다. 동생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부의 과거 소문 때문에 그녀의 가족이 불편해했다. 동생은 나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 도와줄 수 있어? 이 소문 어떻게 막아?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셔서 병원 갔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았어. 하지만 겉으로는 미안해. 내가 알아볼게 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더 퍼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이런 사람 결혼해도 돼. 증거는 조작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왜곡했다. 그녀의 대학 사진, 옛 남자친구 이야기. 사소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치명적이었다. 명예, 체면. 그게 무너지면 다 끝난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밤에 잠이 안 왔다.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나를 버린 대가로 왜 동생까지? 하지만 떠올렸다. 동생이 나를 방문한 적 한 번도 없었다. 17년 동안. 그는 편안하게 살았다. 나의 고통을 모른 척했다. 그게 배신이었다. 임랭이 죄였다. 나는 새 어머니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사회활동이 많았다. 자원봉사, 모임.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재혼 전, 이혼 사유. 남편의 외도? 아니, 그녀의 빚 문제. 은행 기록을 해킹하지 않았다. 그냥 공공정보로. 익명으로 그녀의 모임에 퍼뜨렸다.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다시 전화했다. 너 만날래? 만났다. 식당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미안해, 미안. 17년 만에? 나는 웃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문제아로 봤다. 그 눈빛이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세게 나갔다.
동생의 회사에 제보. 이 사람 가족 문제로 집중 못해 증거? 소문.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가족 이미지가 중요했다. 동생은 승진이 미뤄졌다. 그는 화가 났다. 형, 너지. 왜?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 내가 느껴봐. 버림받는 기분. 내 정신이 변했다. 예전엔 참았지만 이제 즐겼다. 그들의 고통이 내 연료였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친구가 없어졌다. 혼자였다. 밤에 악몽을 꿨다. 어머니의 얼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지만 깨어나면 계속했다. 멈추면 17년이 헛되니까. 소문이 현실이 되었다. 신부의 회사가 그녀를 조사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동생은 이혼을 고려했다. 아버지는 심장 문제로 입원. 새 어머니는 모임을 그만뒀다. 나는 지켜봤다. SNS에서 그들의 게시물이 사라졌다. 행복한 사진 대신 침묵. 나는 만족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다. 왜?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을 지우지 못했다. 오히려 증폭시켰다. 매일 미러에서 내 얼굴을 봤다. 눈이 차가웠다. 너 괴물이 됐어.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다. 동생이 찾아왔다. 내 원룸으로. 형,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는 울었다. 17년 만에. 나는 앉아서 봤다. 뭐가 잘못됐어?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너 쫓아낸 거 미안해, 미안. 너무 늦었다. 나는 말했다. 너는 왜 안 왔어? 17년 동안 그는 대답 못했다. 그냥 갔다. 그 후 나는 아버지의 병원에 갔다. 그는 누워 있었다. 너 왔구나. 약한 목소리. 나는 앉았다. 왜 나를 버렸어? 그는 한숨 쉬었다. 너 때문에 집안이 힘들었어. 미안. 하지만 그 미안에 진심이 없었다. 그냥 피곤함. 나는 속으로 내가 느껴봐. 나는 의사에게 익명으로 메일. 이 환자, 보험 사기 의심 증거. 아버지의 과거 투자. 병원이 조사했다. 보험이 지연됐다. 아버지는 더 아팠다. 새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 너 미쳤어. 나는 웃었다. 미쳤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아무것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트랩에 빠졌다. 내 트랩. 동생의 결혼이 깨졌다. 신부가 떠났다. 이 집안, 이상의 동생은 나를 원망했다. 메시지, 형, 내가 다 망쳤어. 나는 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임랭으로.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돈이 더 생겼다. 하지만 행복. 없었다. 그냥 빈 껍데기. 그들의 고통이 내 것을 채우지 못했다. 오히려 더 비웠다. 아버지가 퇴원했다. 하지만 약해졌다.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새 어머니는 이혼을 말했다. 더 못 버텨 아버지는 혼자 됐다. 동생은 직장에서 압박받았다. 나는 지켜봤다. 이제 그들의 턴. 하지만 그들은 반격했다. 동생이 경찰에 신고.
익명 제보. 내 형일 거야의 경찰이 나를 불렀다. 조사. 증거 없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똑똑했다. 아버지가 변호사 고용. 이게 내 짐이면 끝장낼 거야 위협. 나는 조심했다. 더 은밀하게. 온라인에서 그들의 정보를 지웠다. 하지만 내 흔적이 남았다. 밤에 잠 못 잤다. 잡히면 어쩌지,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냥 계속. 동생이 다시 왔다. 형, 화해하자. 아버지가 후회해. 나는 웃었다. 후회. 17년 만에 그는 말했다. 우리도 고통받았어, 고통. 나의 10분의 1도 안 돼? 나는 새 계획. 아버지의 옛 친구들에게 소문. 이 사람, 가족 버린 놈. 그 친구들이 멀어졌다. 아버지는 고립됐다. 병원에서 혼자. 내 심리가 변했다. 예전엔 피해자였지만 이제 가해자. 하지만 정당화했다. 그들이 먼저 하지만 미러에서 너도 똑같아. 신부가 나에게 연락. 당신 짓이야. 왜? 나는 만났다. 그녀는 화났다. 내 인생 망쳤어. 나는 말했다. 미안. 하지만 그 집안 때문이야. 그녀는 울었다. 그 울음이 내 안을 흔들었다. 무고한 사람.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생의 직장에 더 제보. 이 사람, 정신문제. 그는 해고 위기. 아버지가 쓰러졌다. 중환자실. 새 어머니가 갔다. 동생은 울었다. 나는 병원에 갔다. 멀리서 봤다. 만족. 아니, 공허. 아버지가 깨어났다. 하지만 약해. 동생이 나를 봤다. 형, 왜 여기? 나는 말했다. 보러 왔어. 그는 주먹 쥐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 하지만 눈빛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추적했다. 변호사가 증거 모음. 익명 IP. 내 거야 오위기. 나는 도망칠까 생각. 하지만 아니. 끝내야 해. 밤의 생각. 이게 내 복수야? 행복해. 아니. 그냥 지쳤다. 하지만 17년의 분노가 밀어붙였다. 동생의 해고 소식. 그는 술에 취해왔다. 형, 제발. 우리 망했어. 나는 안 쳤다. 내가 느껴봐. 그는 울었다. 미안해. 형. 아버지가 전화. 너 만나자.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 나는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 그는 두려웠어. 실패할까 봐.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두려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용서. 안 돼. 나는 소문 더 퍼뜨렸다. 아버지의 과거. 이 사람, 가족 학대 병원이 소란. 내 안에서 뭔가 깨졌다.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그냥 습관. 신부가 돌아왔다. 이혼 안 해. 하지만 너 고소할 거야. 위협. 나는 웃었다. 해봐. 경찰이 다시 왔다. 증거 있어. 구속 위기. 나는 변호사 고용. 돈으로. 밤에 밀어. 너 잃었어. 인간성.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동생은 나를 봤다. 형, 만족해. 나는 대답 안 했다. 새 어머니는 떠났다.
동생은 파산. 나는 혼자. 회사에서 잘렸다. 소문 때문에. 내 복수가 나를 삼켰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광기? 이제 물어봐. 너라면 용서했을까?